성공의 8단계.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저자 다니엘 박. 다니엘 박은 스크리스천 네트워크 비즈니스 클럽 리더 등등. 성공의 8단계.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 비즈니스. 세계라는 거대한 배가 요동치고 있다. 성공을 따라가기를 위한 성공 시스템의 8가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중소 공장은 이미 38% 정도가 중국으로 옮겨갔고, 경제 성장률이 2%였던 2003년 동안에 병원의 환자는 40%, 한방병원은 50%, 음식점은 30%, 택시선임은 40%가 줄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불황은 IMF 시대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한다. 차가 막힌다거나 갈 길이 바쁘다고 갓길을 들어설 수는 없다. 각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는 나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니 경쟁의 특방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무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입장. 물론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할 정도로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IMF를 겪으면서 지난 6년 동안에 대학을 졸업한 3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했다는 데 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 실용불량자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시대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말처럼 위기 속에 기회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그런 기회를 찾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경영자가 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고, 중년층은 앞날에 대해 불안에 자업을 안 새긴 요즘,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사고 변화를 시키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1장에서 세계라는 거대한 배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라는 거대한 배가 요동치고 있다. 무차별로 급변하는 삶. 불과 몇 년 전에 희망찬 21세기를 지나는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우리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바람 속에 속은 하나 걸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5, 6도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은 4호정 45, 38선 38세 명퇴 여부를 선택하라, 20대 20대 태반이 백수 등의 자조적인 유행어가 이미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30대 후반에 벌써 명퇴를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아직 직장 문턱도 빨라보지 않은 20대 태반이 백수인 것이다. 60대까지 원 없이 일하고 싶어도 직장 밖에 떠밀려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청년 실업이 급증하면서 취업고시라는 말도 등장했고, 대학생 환경미화원 시대도 본격화됐다. 게다가 노동자와 서민들마저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낫겠다라고 분신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자, 한 노동단체의 대표는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전문직도 장담할 수가 없다. 잡상인과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입시철이 시작되는 늦가을이 되면 고등학교 경호실의 출입문에 붙어있는 글귀다. 글 내려서 대학 입학 정원수가 대학 입시 지원자의 숫자를 초월하면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수라는 직업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교수라는 놈 알아서 찾아주는
제자들을 위해서 강단에 오르기만 하는 데는 고고한 직업이 아니다. 상황이 변하면서 교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를 선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학교 홍보에 지인 등을 빼야 할 뿐 아니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일일이 기업을 찾아가 취업 자리를 일구어내야 하는 이런 삶여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객의 눈길을 받으면서 후학 양성을 보람으로 먹고 살던 교수들이 당당하던 모습이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학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초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때다. 그뿐이라 그 누구도 믿어지지 않았던 대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거나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다. 브라보 콘으로 유명한 혜택기업도 외국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온세통신 등 120여 개의 광고주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광고 대행사인 금강기획도 외국 기업으로 변모했고 펌프 제품의 대명사인 한일전기도 신한일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기업이 되었다. 척화 합의를 세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세를 막기 위해서 빗장을 굵게 채운 대원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함신스러운 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청절의 잣대로 경제활동을 해석해야 한다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그 슬로건은 사치스러운 문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선진기술로 우수한 자국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제 개방으로 세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고 있다. 또한 한 기업의 주주가 세계 각국 사람이 되고 본사는 미국의 공장에 중국의 연구소는 한국에 있는 형태의 초국적 기업이 대거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경제 문화는 차이를 두지 않고 급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가난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뛰어내리라. 나이 들수록 직장의 수명은 점점 단축될 것이다. 20에서 30년 열심히 근무해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어도 회사의 수명이 그러지 못해서 회사가 명퇴를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질 것이다. 기업이 좋다는 미국에서조차 기업의 평균 수명이 8년이다 보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다가는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불침선 절대 걸어앉지 않는 벼라고 호언장담했던 영국의 거대 역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경험을 되새겨야 할 때다.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지 9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슬픔과 후유증은 크게 남아있다. 타이타닉호가 물 위에 뜬 궁전으로 자태를 한껏 뽐내며 영국을 떠나 미국을 향해 전해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선장을 비롯해서 배를 지은 설계 담당자가 무전 교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타이타닉호가 앞을 걸어먹고 있는 그들은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하고 결국 빙산에 부딪힌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배의 측면에 구멍이 뚫리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길이 270m의 커다란 배는 1500여 명의 목숨과 함께 3000m가 넘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지금도 돌변하는 경제 흐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배에 승선이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침몰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명 배우들을 앞세운 화려한 광고 속에 그려진 기업들의 이미지는 타이타닉호만큼이나 호화찬란하게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빚을 빌려다가 빚을 막는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속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눈을 떠야 할 시점이다. 1980년대만 해도 산미그룹은 세계 28위를 날리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불어닥친 정보화 혁명의 바람과 IMF는 시대적인 변화에 편승하지 못한 산미그룹에게 회사를 정리하려는 그약 처방을 내렸다. 당시 산미 부회장이었던 서상록 씨는 외래가 되면서 IMF의 책임은 결국 빚을 빌려다가 빚을 갚고 빌린 돈으로 또 빚을 갚은 기업가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는 자기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참된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자아성을 갖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세계에서 돈 깨내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것을 사는 60대 노부부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어느 레스토랑 맨 꼭대기 층에 앉아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지. 여태껏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이런 곳에서 휴가를 보내며 호강을 누리니 고생할 만했어.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한 대가가 고자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란 말인가? 슬픈 이야기지만 노부부의 모습이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인생을 세대별로 그려보면 그 모습이 암담하기만 하다. 20대에는 그나마 일자리를 가졌다 해도 카드 대금과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하고 30대에는 집 장만과 가족 부양에 허덕이고 40대에는 자녀들의 사회 교육을 허리에 휘고 50대는 평균 1억이 넘는다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대느라고 숨이 차오른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은 황금기에는 소중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서글픈 자화상에 마주하게 된다. 인적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승부하라.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 가스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다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기업의 기술력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단지 세계를 앞서가는 것이 하나 있다면 훌륭한 인적 자원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지가 비싼 나라를 살려오자 개인의 역량이 풍부한 이스라엘이나 스위스는 이미 자영사업자가 국민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은 땅의 인구도 많지 않지만은 이들 돈으로는 경쟁을 거친 개인이 1인 기업이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국내의 상황에 맞는 경제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경영부실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주야장천 반복되는 경제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의 기업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분배하여 개인 살림을 설치하는 쪽으로 경영의 가닥을 잡아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가 않다. 60년대처럼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려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은 핑크빛으로 전개되고 있지만은 않다. 해답을 보이지 않는 현실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상황이 아래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평균 80대 1이 넘는 경쟁력 속에서 직장을 찾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빈번히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을 보고 귀가하는 하루 일과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전세금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갚을 길이 막막하다. 그럭저럭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어서 직장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월급 수준이 생활비에 못 미쳐 카드빚이 늘어나고 있다. 극심한 경쟁 때문에 언제 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위를 걷듯이 불안한 직장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 환경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여가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든지 취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박공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통해서 겨우 생활비는 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연길에 들어있기 때문에 곧 접어야 할 것 같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자니 정보나 아이템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맞벌이로 나섰지만 기약 없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날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빚을 청산할 대안이 없어 시려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개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에 억눌린 생활을 하고 있다. 막연히 3년 후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지겠거니 기대를 하며 살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거나
오히려 형편이 악화되어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로 나이만 먹게 된다. 참담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없다. 막연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희망을 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경영을 만나라. 세계 유수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강하게 그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다. 그 대연한 자세를 고집하다가는 타이탄의 고처럼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게 인적 사원을 널리 활용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적으며 트렌드 지향성이 강한 비즈니스를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부의 흐름은 그쪽을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호에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21세기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적합한 1인 기업형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 목전에 있다. 그것은 바로 로버트 키오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기회 중에 하나라고 극찬하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의 100만 정제를 배출해서 온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이미 부를 결정짓는 시대적인 대세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를 속속 올리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이 기업의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이 더 이상 변화하는 소비자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경제의 중심은 단연 소비자다. 소비자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다.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하게 유통구조의 새로운 변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실현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갈구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경제적인 자유는 몇몇 기득자들의 전유물이었다. 봉건주의 시대는 황후의 혈적인 제후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며 살던 사람들을 위한 시대였다면 산업사회는 공장주나 창업주를 위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대다수의 땅은 여전히 극소수 부유층의 소유주로 되어 있고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은 고작 2에서 3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환영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상륙할 당시만 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들조차 피라미드로 오인받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혀를 거듭할수록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 마케팅의 진검 승부에서 피라미드 회사들은 자연 도태에 당하고 있다.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하는 불법 다단계 회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건전하고 올바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신설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의 성공 키워드는 시스템에 달려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최근 MBA 경영학 석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CEO 무엇이 문제라는 설문을 조사한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CEO에게 가장 부족한 핵심 역량은 윤리의식이 48%, 전략적인 사고 22%,
세계화 능력이 1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기업 CEO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CEO 양성 시스템 부재가 46.7%, 순혈주의에 의한 승계 방식이 36%, 교육제도 부실이 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만 두고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필요한 요소는 기업 경영에서의 윤리성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리모델링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리 더불어 사는 사회나 경제적인 자유 같은 좋은 가치관을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과 견고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힘써야 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중단이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든든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시스템을 배워나가야 한다. 로마인에게서 시스템의 지혜를 배우자. 지성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도 못하고 경제 감각은 카르타고인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서 번영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일본 요리작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서론 중의 일부다. 저자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인의 인재 등용과 관리 시스템의 탁월함에 있다고 본다. 로마는 당시 고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 패한 장수를 죽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였다. 과거에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신분,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출세할 수 있었다. 능력 중심의 탁 트인 인재 등용 방식은 여러 나라들이 로마 지배 아래 기꺼이 선복하게 만들었다. 로마의 열린 인재 등용 시스템은 분야마다 탁월한 리더층을 두껍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갖게 된 로마는 양질의 리더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리더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모두 체계적인 시스템 매뉴얼로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로마의 건강한 시스템은 세계를 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어린 세월 동안에 1등 국가로 머무를 수 있게 하였다. 로마 시스템으로부터 비즈니스 시스템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공평한 자유 경쟁의 기회에 서로의 독주와 단점을 경쟁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힘의 분배 그리고 후계자에게 경험과 원리를 남겨주기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지금 당장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유행처럼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또 지금 잠깐 재미를 본다고 좋아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튼튼하고 건강한 네트워크를 그룹을 지속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있어서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생명력과 직결된다. 시스템이 인지를 만든다. 1981년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되어 그룹을 제게 올려놓으며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는 잭 웰치. 많은 사람들은 웰치가 지혜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오히려 지혜의 톱 경영자 훈련 시스템이 웰치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는 25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지혜에 입사해서 회사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토종지맨이다. 지혜의 다른 회사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고 이럴 생각도 없었기에 오직 지혜에서만 근무해서 입사 20년 만에 최고의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웰치의 전임 회장들도 모두 그들의 세계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경영 마인드를 세계에 소개하며 지혜를 톱 클래스 기업으로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였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 세대의 주목을 받는 탁월한 리더들이 지혜의 시스템 속에서 양성된 것이다. 훌륭한 시스템이 훌륭한 인재를 낳는 것이다. 훌륭한 네트워크 사업도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 사업이다. 교육을 통해서 반복, 성공 시스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스템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에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타이선의 호와 같이 순식간에 침몰하는 불안한 직업이 아닌 안정적인 분야,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풍요롭고 넉넉한 자화상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분배를 실현하는 가장 도덕적인 사업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 즉 자유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 보여도 위기에 직면한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아 침몰해버린다면 타이타닉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닌 인류와 동물의 목숨을 함께 구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8단계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